다음은 역시 앞서 봤던 동전 거스름돈 문제를 동적 계획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잔돈을 동전으로 거슬려 받아야 할 때 누구나 작은 수의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미리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를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디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에 최적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든 동전 거스름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최적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동전 거스름돈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해진 동전의 종류를 D1부터 DK까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스름돈이 N1이 있을 때, 이때 D1은 D2보다 크고 D2는 D3보다 크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DK가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동전의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D1은 500이고요. D2는 100, D3는 50, D4는 10, D5는 1이 됩니다. 배낭 문제의 동적 계획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배낭의 용량을 1kg씩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마찬가지로 동전 거스름돈 문제도 1원씩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즉, 거스름돈을 배낭의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전을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부분 문제들의 해를 아래와 같이 1차원 배열 C에 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원을 거스를 받을 때 사용되는 최소 동전의 수는 C1이 되고요. 2원을 받을 때는 C2, N1을 거슬려 받을 때는 CN이 되게 됩니다. 부분 문제들 사이에서 함축적인 순서, 즉 한 부분 문제 해를 구하는데 어떤 부분 문제 해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CJ를 구하는데 어떤 부분 문제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J1을 거슬러 받을 때 최소의 동전 수를 다음의 동전들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500원짜리 동전의 거스름돈 J1이 필요하게 되면 J-500원의 해가 될 것이고요. 즉, CJ-500은 CJ-D1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한 개 추가합니다. 마찬가지로 100원짜리 동전 거스름돈 J1이 필요하면 J-100원의 해, 즉 CJ-100은 CJ-D2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추가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각각 CJ-1은 CJ-D5에다가 1원짜리 동전 한 개를 추가하는 1원짜리 동전 거스름돈이 필요한 부분까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5가지 중에서 당연히 가장 작은 값을 갖는 CJ로 정해야 하죠. 따라서 CJ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CJ는 min i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CJ-DI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이때 J는 DI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위의 식에서는 i가
1부터 K까지 각각 변하면서, 즉 D1, D2, D3, DK에 대해서 각각 해당 동전을 거스름돈에 포함시킬 경우의 동전수를 고려해서 최소값을 CJ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스름돈 문제를 위한 동적 계획 알고리즘입니다. 입력으로는 거스름돈 N1이 들어가고요. K개의 동전의 액면 D1, D2, DK까지가 각각 필요합니다. 이때 DK는 1이 되는 것이고요. 출력은 동전의 개수가 들어있는 CN 배열이 됩니다. 라인 1번에서는 i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배열 C의 각 원소를 인피니트로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문제에서 거슬러 받는 최소의 동전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인 2에서는 C0을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라인 3에서 6까지를 반복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로프에서는 임시 거스름돈 액수, 여기서도 임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배낭 문제와 마찬가지로 J가 1원부터 N까지 각각 증가하면서 거스름돈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라인 4에서 6은 최소값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4에서 6은 포로프에서 가장 큰 액면의 동전부터 1원짜리 동전까지 차례로 동전을 고려해보고 그 중에서 최소의 동전을 갖는 개수를 CJ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각각 해당 라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DP 코인 체인지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6원짜리 동전이 없지만 이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연산을 해봅니다. D1이 16이고 D2가 10, D3이 5, D4가 1이고요. 거스름돈이 2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라인 1, 2는 배열 C를 아래와 같이 초기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C0를 0으로 다시 설정을 하고요. 자, 거스름돈이 1원부터 4원일 때까지입니다. 자, 이때는 1원짜리 동전밖에 고려할 동전이 없기 때문에 각각 J에서 1을 뺀 J-1의 해인 CJ-1 플러스 1이 CJ가 됩니다. 따라서 i가 4일 때 라인 5의 if 조건인 i가 j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고요. cj-1 플러스 1이 무한대보다 작다는 것도 참이 돼서 각각 아래와 같이 cj가 결정이 됩니다. C1은 j-1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는 C1-1 플러스 1입니다. 이때 C0가 0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C1은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C2가 되게 되면 C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값은 2가 되고요. C3이면 C2 플러스 1 해서 3이 되고 C4가 되면 C3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1원짜리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J가 이제 5가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이때는 임시 거스름돈이 5원인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액면가 5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i가 3일 때 라인 5의 if 조건이 참이 됩니다. 5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이 참이고 C5-5 플러스 1이 C5보다 작다는 조건. 이 말은 C0 플러스 1. C0 플러스 1은 아까 C0가 0이었기 때문에 0 플러스 1에서 1이 무한대보다 작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이 돼서 CJ는 CJ-DI 플러스 1이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C5는 C5-5 플러스 1이고요. 이거는 C0 플러스 1이 돼서 0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C5는 1이 되게 됩니다. 5원짜리 동전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i가 4일 때는 1원짜리 동전일 때 라인 5의 if 조건인 D4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참이 됩니다. 하지만 CJ-DI 플러스 1이 CJ보다 작다는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C5-1 플러스 1을 계산해보면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고요. C5는 아까 1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5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1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1원짜리 동전으로 5개를 줄 수도 있지만 이는 5원짜리 하나를 주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 값은 이렇게 그대로 C5는 1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6, 7, 8, 9에서 똑같은 경우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 C6는 2가 되고 C7은 3, C8은 4, C9는 5가 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i가 4일 때는 라인 5의 if 조건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CJ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i가 3일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 갱신되지 않는 것이죠. 자, J가 1부터 9까지 바뀌는 결과를 한번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J가 10인 상황입니다. 자, 거스름돈이 10원이 되게 되면 i가 2일 때,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인 5에서 if 조건이 di가 J보다 작다는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리고 CJ-DI 플러스 1이 CJ보다 작다는 조건 역시 참이 되게 되죠. 아까 무한대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C0 플러스 1이 C10보다 작다는 조건, 그러니까 0 플러스 1이 무한대보다 작다는 조건이 참이 되기 때문에 CJ는 CJ-DI 플러스 1이 수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C10은 C10-C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결과를 계산하면 1이 되게 되죠. 따라서 C10은 1이 되게 됩니다. i가 3일 때, 즉 5원짜리 동전을 고려할 때도 앞의 조건은 참이 되긴 하지만 뒤의 조건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따라서 5원짜리 2개보다는 10원짜리 1개가 낫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i가 4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원짜리 동전을 고려할 때도 앞의 조건은 참이 되긴 하지만 뒤의 조건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C10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1로 유지하게 됩니다. J가 11일 때부터 19일 때의 상황은 앞선 예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J가 20일 때 상황입니다. 우리는 16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따라서 i가 1일 때 C20은 CJ-16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C4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4 플러스 1은 5가 되죠. 동전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러니까 i가 2일 때는 라이노의 if 조건에서 CJ-C 플러스 1은 CC 플러스 1이 돼서 1 플러스 1은 2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C20의 값인 5보다 훨씬 작게 되죠. 따라서 if 조건이 참이돼서 C20은 2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비록 이보다 액면가가 컸던 16원짜리와 나머지 1원짜리로 20을 만들 수 있었지만 i가 2인 상황으로 가서 다시 연산을 했더니 i가 2일 때 C20의 결과가 2로 더 작아지는 것이죠. 자, i가 3일 때, 그러니까 5원짜리 동전일 때는 라인 5의 if 조건이 거짓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C20은 변경되지 않죠. 5원짜리 동전을 사용하게 되면 5원, 10원, 5원 이렇게 개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10원짜리 2개를 썼을 때보다 오히려 동전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i가 4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C20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2로 유지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던 16일 때 1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액면가 16원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계산을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7은 16원짜리 하나와 1원짜리 하나가 돼서 2가 되는 것이고요. 18은 16원에다가 1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9는 16에다가 1원짜리 3개가 돼서 동전의 개수는 4가 됩니다. 하지만 20일 때는 10원짜리 액면이 있기 때문에 2로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거스름돈 20원에 대한 최종해는 C20은 2가 됩니다. 이 그리드 알고리즘은 20원에 대해서 16원짜리 동전을 먼저 욕심내서 취하고, 왜냐하면 액면가가 높기 때문이죠. 4원이 남게 돼서 1원짜리 4개를 취함으로써 5라는 답을 내줬었죠. 하지만 동적 계획 알고리즘에서는 비록 액면가가 작다 하더라도 더 최적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DP 코인 체인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보겠습니다. DP 코인 체인지 알고리즘은 B고 NK의 복잡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거스름돈 J가 1원부터 N원까지 변하고요. 각각의 J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 동전의 모든 액면가를 전부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서 입력 크기가 작은 부분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 그 해를 이용해서 큰 부분 문제들을 해결해서 최종적으로
원래 주어진 입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에는 부분 문제들 사이에 우선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모든 쌍최단 경로 문제를 위한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은 B고 N의 세제곱의 시간해를 갖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경유 가능한 점들을 점 1로부터 시작해서 점 1과 2, 그 다음에는 점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점 1에서 점 n까지 모든 점을 경유 가능한 점들로 고려하면서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죠. 연속 행렬 곱셈을 위한 B고 N 세제곱 시간 동적 계획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주어진 연속된 행렬들의 순서를 지켜서 이웃하는 행렬들끼리 곱하는 모든 부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편집거리 문제를 위한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이 i,j를 3개의 부분 문제 이 i,j-1과 이 i-1,j 이 i-1,j-1만을 참조하여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거는 각각 왼쪽, 그 다음에 위쪽 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참조하는 것이었죠. 시간 복잡도는 B고 mn이 되고요. 이때 m과 n은 두 스트링의 길이가 됩니다. 배낭 문제를 위한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부분 문제 KIW를 물건 1부터 i까지만 고려하고 임시 배낭의 용량이 W일 때의 최대 가치로 정의해서 i를 1에서 물건 수인 n까지 W를 1에서 배낭 용량 C까지 변화시켜 가면서 해를 찾는 방법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B고 NC고요. 동전 거스름돈 문제는 이론식 증가시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낭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서 거스름돈을 배낭의 용량으로 생각하고 동전을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시간 복잡도는 B고 NK입니다. 이때 N은 거스름돈의 X고 K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는 동전 종류의 수가 되겠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부분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빠짐없이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일반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 때보다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좀 더 최적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까 배낭 문제 예를 들었듯이 배낭의 무게가 너무 크다든지 동전 문제에서의 경우는 너무 잔돈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적 계획 알고리즘은 최적 부분 구조 또는 최적성의 원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